안녕하세요. 쯔쌤입니다. 오늘은 스텝 2의 7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뒷부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83번에서부터 96번까지 총 14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우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부터 이제는 볼 건데요. 여러 원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이제 총 5가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가에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원소들의 제2 이온화 에너지 분포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나트륨이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산소하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산소가 플로린보다 이제 더 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경우는 원자 번호 순서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더 커진다. 그래서 알루미늄, 마그네슘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어진 기억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제는 나열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일단 이제 3주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유효 핵 전하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이제는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순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2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산소가 플로린보다 더 큰 이런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볼 것이 바로 이온의 이제는 반지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되죠? 원자 번호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효 핵 전하가 작기 때문에 이온의 반지름이 커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나트륨이고요. 그리고 가에서 봤을 때 A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총 4개밖에 없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이제 바로 뭐가 될 거냐면 나트륨 또는 산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값, 즉 반지름 값의 경우는 A가 나와 있는 거에서 몇 번째예요? 그죠? 3번째예요. 그러면 일단 절대적으로 이제 될 수 없는 게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이거는 그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온 반지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역시 이제 A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산소는 불가능하죠. 왜? 이온의 반지름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이때 A에 해당을 하는 것은 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트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봤을 때 B가 산소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가지가 또 아직 이제 불분명한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따져볼 거냐면 전기 음성도를 한번 이제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전기 음성도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플로린이 4.0으로 이제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주기 금속 원소들에 해당을 하게 될 텐데, 이 경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C, D, E를 이제는 본다라고 했을 때 C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C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순서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것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우리 B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다라는 것을 우리 위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의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이온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디귿에서는 제2, 제3 이온화 에너지의 B를 지금 보고 있는데 E하고 D,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족이기 때문에 제2에서 제3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급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비율은 네, 2족인 마그네슘이 더 크다. 즉 2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84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여러 자료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원자 번호가 네, 3개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거는 원자과 전자수에 대한 홀전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같은 족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홀전자도 같고요. 네, 원자과 전자도 같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홀전자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원자과 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외가 되냐면 2족하고 18족이 제외가 되죠. 왜? 2족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가 네, 없어요. 그리고 18족은 홀전자도 없고 원자과 전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조금 체크를 이제 해볼 건데요. 우리가 원소들의 족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1족 그리고 2족 제외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3족, 14족, 그리고 15족, 16, 17족 이들 값만을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각각 원자과 전자에 대한 홀전자 수의 비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1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냥 1이죠. 자, 그리고 13족의 경우는 3분의 1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14족의 경우는 네, 4분의 2, 즉 2분의 1입니다. 15족의 경우는요, 5분의 3,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보자라고 하면은 네, 6분의 2, 3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7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Y하고 Z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Y가 더 앞선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Z가 네, 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6대 3이니까 2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계산한 것들 중에서 2대 1의 비율을 갖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뭐하고 뭐가 있죠? 그렇죠. 1족인 것과 그리고 14족인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1족이고 네, Z는 14족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Y에서 이제 가능한 게 1족이니까 리튬하고 나트륨이 가능할 텐데 리튬은 네, 논해가 되죠. 왜냐? X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3주기에 해당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Y의 경우는 나트륨이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Z의 경우는 뭐가 되죠? 그렇죠. 3주기 네, 규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X의 경우는 원자 번호가 8번이 산소다라고 이렇게 짝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원자과 전자수에 대한 홀전자 수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트륨 같은 거 6에 해당을 하는 거를 뭐라고 볼 수 있죠? 실제치는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에 해당을 하는 것은 2분의 1, 10편 이상 4분의 2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실제 값이 얼마가 되죠? 우리 16족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3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억의 경우는요. 네, 3분의 1에다가 무엇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6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이때 기억은 1이 아니라 2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우리 홀전자 수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X는 홀전자 모두 몇 개를 이제는 가지고 있나요? 2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Z 같은 경우도 역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2주기에 있는 산소가 일단 이제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순서가 되죠? 3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큰 네, 규소 그리고 나트륨 이런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 Z, Y의 순서가 되겠네요.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85번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가 연속이래요. 그리고 W가 가장 작고요.
Z가 가장 크다. 이 순서대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제2, 제3 이온화 에너지의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X 같은 경우는 이 B가 가장 크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두 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순차적이기 때문에 1, 2, 13, 14족에 해당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리튬, 베릴륨, 그리고 풍소, 탄소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핵전하가 작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죠? 네, 커지게 돼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실제로 기억 보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엇인지 찾지 않아도 같은 주기 그리고 원자 번호 순서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각각 13족과 14족이거든요. 그래서 제2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는 어떤 게 더 크죠? 그렇죠. 13족인 것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14족인 것이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P오비탈이냐 또는 S오비탈이냐 전자를 떼어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과 2 두 개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무 딱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이 어떤 게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원자과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1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Z에 비해서 W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6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원소들에 대한 탐구 수행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5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원자 반지름과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의 주양자수.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는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얘들이 몇 주기 원소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어져 있는 원소들을 이제는 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리튬과 베릴륨은요. 2주기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3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값이 3인 원소가 모두 몇 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3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 봤을 때 B 3이고요. 그 다음에 D도 역시 어때요? 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D가 또 하나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뭐도 있어요? E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주기하고 3주기를 비교하자면 원자 반지름이 누가 클 수밖에 없죠? 평균적으로 3주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전자 껍질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또한 역시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3주기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주기에 해당을 하는 것은 나머지 A와 C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원소를 배열한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것부터 배열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같은 주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지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커지게 돼요. 그래서 2주기인 A하고 C를 봤을 때 원자 번호가 더 작은 것은 반지름이 큰 뭐가 된다? 그렇죠. C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A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A하고 C를 찾아라가 아니라 우리 원자 번호하고 같이 연관관계 이것까지도 체크를 해 두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87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상태의 원자들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너무나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는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홀전자 수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질소가 3개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산소가 2개, 플루오린과 나트륨은 하나씩으로 이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원자 반지름을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주기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원자 번호가 작은 질소가 이제는 가장 클 거고, 그리고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3주기로 조금 더 이제 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나트륨 일단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 이제 B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앞에 것을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홀전자 수를 봤을 때 Y로 가능한 녀석이 이제 어떤 것들이 될 거냐면 사실상 이 3가지가 모두 다 Y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죠? 플루오린도 원자 반지름 작고요. 그리고 산소도 원자 반지름이 작다. 그럼 여기에 Y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3주기인 나트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Y하고 이제 뭐가 남았죠? W가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나트륨이 이제는 가장 크고요. Z에 해당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이제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질소와 산소가 Z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홀전자 수를 이제는 봤을 때도 그리고 원자 반지름을 봤을 때도 X에 가능한 거는 역시 산소하고 뭐가 돼요? 질소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의 제1, 제2이온화 에너지 B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제 먼저 제1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산소보다 누가 더 크죠? 질소가 더 크죠. 홀전자냐 아니면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냐 이 차이 때문에.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의 경우는 산소가 더 크고 그리고 질소가 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X에 해당을 하는 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비율이 큰 산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 Z가 질소가 될 거고 그리고 깍두기 하나 W에 해당을 하는 것이 플루오린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X의 경우는 오다라고 할 수가 있죠.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전자 배치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뭐만 따져주면 되죠? 그렇죠. 원자 번호만 따져주면 되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질소의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이것도 굳이 순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질소가 이제는 가장 클 거고 그리고 이런 순서로 나트륨이 이제 가장 작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누구를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플루오린과 질소를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원자 번호가 큰 플루오린, 즉 W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니, 디 모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8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2, 3주기의 원자들에 대한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일단 원자과 전자수 같은 경우는 뭐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이것이 3주기인지 2주기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A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가 되니까요. 13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B는 14족 다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만약 같은 주기다라고 하게 되면 제2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14족이 상대적으로 작고 13족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왜?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이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족에 해당을 하는 B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큽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B가 더 앞주기에 해당을 한다. 다시 말해서 B는 2주기 원소가 될 거고 그리고 A의 경우는
10주기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주기 13주기니까 알루미늄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2주기 14주기니까 탄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C하고 D를 이제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모두 다 B보다, 그러니까 탄소보다 제2이온화 에너지가 어땠죠? 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둘 모두 몇 주기다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3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에 해당을 하는 것은 인, 그리고 D에 해당하는 것은 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E를 좀 보게 되면 여기에 좀 가능한 것이 플루오린하고 네, 염소가 되는데 우리 여기 D하고 E, 그러니까 16쪽하고 17쪽이죠. 이 둘의 경우는 제2이온화 에너지가 16쪽인 것이 네, 더 크게 되죠. 같은 주기일 때. 그런데 어때요? 2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3주기가 아닌 2주기 원소가 된다. 즉 플루오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이 어떤 원소들인지를 찾았으니까요. 보기 보면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A하고 C,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큰 C의 유효 핵전하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B하고 E의 경우는 각각 탄소와 플루오린, 그래서 2주기 원소에 해당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1이온화 에너지를 C와 D,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 있는 15족, 그 다음에 16족 원소거든요. 그래서 제1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홀전자를 떼어내느냐 또는 짝을 이루고 있는,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느냐, 이 차이 때문에 15족이 16족보다 어떻죠? 네,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황에 비해서 인이 더 크다? 네,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8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 3주기 원소들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W가 X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자과 전자수를 보니까 W에서 Z로 가면서 하나씩 증가해요. 그러면 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쪽으로 하나씩 증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W, 그러니까 족이 가장 빠른 W의 원자 번호가 X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몇 주기가 된다는 얘기죠. 3주기에 해당을 한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의 경우는 2주기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맞춰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제2이온화 에너지를 보다 보니까 W가 어때요?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족이 작은데도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른 전자 껍질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W는 몇 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1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의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W의 경우는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이제 나트륨이라고 편의상 이제 써놓을게요. 나트륨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X의 경우는 2주기 2족에 해당을 하는 베릴륨이다라고 하는 거를 네,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2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을 통해서 나머지 Y하고 Z의 주기를 판단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제2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보자라고 하면은 만약 같은 주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누가 가장 작게 나타나죠? 2족이 이제는 가장 작게 나타나게 될 거고, 13족과 14족은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14족이 작고 13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 반지름의 경우도 마찬가지 제 맥락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만약 같은 주기일 때는 2족이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어요. 유효핵전하가 작으니까. 그래서 13족 그리고 14족 이렇게 순서로 가면
가면서 네,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의 원자 반지름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네, 112거든요. 그럼 나머지 X, Y, Z, Y하고 Z에 비해서 어때요? 네,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Y, Z가 네, 동일한 주기가 아니다. 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것은 둘 다 3주기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굉장히 쉽게 찾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찾아주셔도 되겠지만 Y의 경우는 3주기 13족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이 될 거고 Z의 경우는 규소가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우리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때 A의 경우는요. 그렇죠. 1족부터 쭉 가는 거니까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들 중에서 3주기 원소의 경우는요. X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라 네, 세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이온화 에너지를 Y하고 네, Z를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13족과 14족이니까요. 그 반전이 되는 그 경향성에 해당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14족인 규소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Z가 더 크다.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기억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9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주기 원소 중 6가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각각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이온화 에너지를 보니까 어때요? 플루오린이 이제는 가장 큰 걸로 이제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주기니까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죠. 제1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가장 작은 거는 이제 리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2원이라고 할게요. 리튬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2족하고 13족은 어떻게 되죠? 바뀌게 되죠. 그래서 베릴륨에 비해서 붕소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베릴륨 그리고 이제는 탄소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질소, 플루오린의 순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X가 리튬 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붕소가 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X가 될 거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1, 2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런데 X가 그렇게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제외됐다? 리튬이 제외된 나머지 6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각각을 짝 지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X가 붕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릴륨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얘가 탄소 그리고 Z에 해당을 하는 것이 산소 이것이 질소 이런 순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하나씩 보죠. 자, X의 경우는 네, 베릴륨 아니죠. 그래서 붕소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는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Y하고 Z를 저는 봤을 때 각각 4번인 베릴륨과 그리고 8번인 산소입니다. 원자 번호 차이는 네, 4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이 이제는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나와 있을 때 이 2주기 원소들 중에서는 리튬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그냥 그림으로 비교할까? 대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그림 나와 있으니까 지금 X 같은 경우는 여기서 1분의 2가 뭐냐면 기울기예요. 이게 X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Y에 해당을 하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X가 더 크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주셔도 되지만 어차피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활용해서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1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상태의 원자들이고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7번에서부터 13번, 질소에서부터 알루미늄까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와 있어요? 홀전자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홀전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 2, 3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A, B 그리고 A 플러스 B가 나와 있으니까 A하고 B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냐면 1 또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Z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두 개 합 가장 많은 녀석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Z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질소에서부터 알루미늄까지니까 유일하게 홀전자 수가 3개가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질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Z는 질소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W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만 가능해지죠? 홀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 수가 같은 거는 네, 뭐밖에 없어요? 네, 1족밖에 없어요. 1족. 그래서 W는 1족이 되는데 지금 7번에서부터 13번까지니까 얘는 뭐가 되죠? 나트륨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A에 해당을 하는 것은 네, 1이죠. 1. 그러면 X도 홀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나머지 Y가 홀전자 2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에서 홀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7번에서 13번 따져주자라고 하면 어떤 게 가능해지죠? 네, 플로린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나트륨이 있으니까 제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제1이온화 에너지가 나트륨보다 어때요? 네,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큰 알루미늄은 제외가 된다. 즉 X는 F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을 이제는 본다라고 했을 때 Y가 네, 플로린보다 커요. 그러면 뭐가 되죠? 원자 번호가 더 앞쪽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럼 남은 거 질소 제외가 되죠? 그럼 뭐가 되죠? 산소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Y는 산소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Z는 네, 17족 아니죠? 질소족. 그래서 15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렇죠. W가 제2이온화 에너지는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을 Y하고 Z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U 핵전하가 작은 질소, 즉 Z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얘는 이렇게 바뀐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밖에 없나요? 그래서 니은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9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네, 원소들이 깔끔합니다. 나트륨, 알루미늄, 칼륨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뭐를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1과 2의 차이가 크니까 얘는 몇 족이다? 1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지금 2가 안 나왔으니까 약간 모호하죠. 그런데 Z를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3하고 4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13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Z가 알루미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X하고 Y는 모두 다 1족인 나트륨 또는 칼륨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제1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419와 496이다 보니까 Y에 해당을 하는 것이 원자 번호가 작은 나트륨, X에 해당하는 것이 원자 번호가 큰 칼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볼 건데요. X의 원자가 전자수 네, 칼륨 1족이다 보니까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Y의 경우는 칼륨이 아닌 나트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A 값을 이제는 비교를 하려면 뭐를 봐야 되죠? 같은 주기에서 나트륨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는요. 네, 13족과 1족이 있을 때 제1이온화 에너지 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3족인
알루미늄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는 496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9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를 이용한 이제 탐구 활동인데 지금 18쪽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요. 이제 각각 주기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이온화 에너지를 뭐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3주기인 것들을 이제는 보자 이거예요. 3주기인 것들.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가 A, B, C 그다음에 A-3, B-3 각각 3식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죠? 원자가 전자수가 그렇죠. 최대 4가 되는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들로 봤더니 이때도 어때요? 뒤에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제외가 되는 거죠? 제2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1쪽인 나트륨이 제외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부터 규소까지 순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제1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은 바로 14족인 규소가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2족하고 13족은 어떤 순서죠? 그렇죠. 13족이 상대적으로 작고 2족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는 마그네슘이 들어가고 가장 작은 것은 이제 알루미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에 해당을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얘가 A가 7이다라고 이제는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기억이 바로 뭐가 되죠? 원자가 전자수가 7개가 되는 2주기 플루오린 될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B 같은 경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질소 그리고 나머지 디귿에 해당을 하는 것이 원자가 전자수가요. 지금 3개,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2이온화 에너지가 FON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산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하시면서요.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체크를 해보죠. 자, 가의 경우는 산소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디귿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이때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기억과 디귿을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큰 플로린 기억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자 배치가 같을 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누가 마그네슘인 미음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9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 3주기 원자들의 제n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게 쉬운 게 이게 나와 있죠. 원자가 전자수가 3 이하이다. 그러니까 1, 2 그다음에 13족 이렇게 3가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족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X 같은 경우는 E2와 E3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거는 몇 족이다. 족을 이렇게 쓸게요. 2족이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족. 그리고 Z 같은 경우는 역시 E2와 E3의 차이가 큽니다. 2족이죠. 자, 그럼 먼저 X하고 Z 둘 다 2족이기 때문에 제1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주기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각각 0.74와 0.90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큰 Z가 2주기가 될 거고 그리고 X가 작죠? 3주기 2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Y 값의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13족이잖아요. 3족이라서 썼네. 13족인데 이때 같은 주기에서는 2족과 13족을 비교했을 때 2족의 제1이온화 에너지가 13족보다 어때요?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0.8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봤을 때 이 경향성은 누구와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13족이 더 작게 나타나야 되니까 이것과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 또한 역시 뭐가 된다? 2주기가 된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y 같은 경우는 2주기 13족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아니라 붕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Z의 경우는 3주기가 아니라 뭐가 되죠? 2주기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Y가 다른 X나 Z에 비해 어떻죠? 3개가 있으니까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들에 대한 자료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자주 나오던 녀석들이죠.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원자과 전자수는 플로린이 이제는 가장 많을 거고요. 그리고 산소,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나트륨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W에 해당을 하는 거는 F 또는 O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각각의 반지름들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 반지름의 경우는 누가 가장 클 거냐면 나트륨이 이제는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그네슘, 그리고 산소, 플루오린의 순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온의 반지름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산소가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순서로 가게 되면 이제 작아지는 이런 분포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고 W에 가능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F나 O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자 반지름에서 W는 OF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요. O하고 F가 어때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자 반지름일 수밖에 없고 니은에 해당을 하는 것이 이온의 반지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온 반지름이 W에 비해서 X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W는 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플루오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X가 이온 반지름이 큰 산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Y하고 이제 Z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 반지름이요. Z가 가장 크죠. 그래서 나트륨이 될 거고 Y가 마그네슘 이렇게 짝지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것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우리 기억 같은 경우는 이온 반지름이 아니죠. 뭐에 해당하게 돼요?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W하고 X의 경우는 플로린과 산소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이주기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마그네슘과 나트륨을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큰 마그네슘이 더 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Y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밖에 없죠.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9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서의 각각 주양자수, 방위양자수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억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이 가장 큰 거. 자, 지금 2주기니까 사실상 이 값이 2가 되는 ES나 또는 3이 되는 EP가 된다. 이렇게 이제는 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안 나왔어요. 놀래라. 그래서 EP 이런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ES나 EP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최대 3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EP가 다 채워진 경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형태가 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Z에 해당을 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질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Z가 가장 크거든요. 그럼 나머지 X, Y, W가 질소보다 원자 번호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자 번호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W하고 X를 보자라고 하면 이거는 EP에 하나가 채워지거나 또는 ES에 하나가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효핵 전하가 큰 것이 원자 번호가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W는 최대 이게 마지막에 EP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채워져 있는 거고 X 같은 경우는 ES에 하나가 채워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W에 해당을 하는 것이 붕소가 될 거고 X에 해당을 하는 것이 리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Y 같은 경우는요. 붕소나 리튬에 비해서 붕소에 비해서 유효핵 전하가 작고요. 리튬에 비해서 유효핵 전하가 크죠? 그럼 바로 뭐가 된다? 탄소는 불가능하고 베릴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Y는 탄소가 불가능하죠. 바로 뭐가 된다? 베릴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원자 반지름은 X하고 Z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효핵 전하가 작을 리튬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이때 전기 음성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W하고 Y죠. 원자 번호가 큰 누가 그쵸. W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모두 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죠. 이제 화학 결합 파트로 이제 가게 될 건데 다음 시간에는 화학 결합에서 뭐 분자 구조 이런 것들 제외하고 딱 순수하게 결합만 나와 있는 문제들 함께 볼 거거든요. 그래서 97번에서부터 108번까지 그러면 총 12문제죠. 여러분들 미리 풀어 오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